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그러면 향후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향후에 물가가 오를 거냐 말 거냐를 조사하는 건데 심리적 영향이 다분하게 섞여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게다가 조사하는 기관도 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뚝 떨어졌어요. 7월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폭인데요. 0.6%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0.6%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앞으로 1년 후에 0.1%포인트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꼭지점이 꺾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3%였던 것이 2022년 1월에는 5.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6월에는 무려 말입니다. 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7월에 6.2%로 꺾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제 물가 정점 지난 것은 아니냐. 지금 물가에서 물가가 더 안 오르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점이 지났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휘발유 가격 쭉쭉 떨어지잖아요. 휘발유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 이 휘발유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5.7%포인트에서요. 1.5%포인트로 무려 4.2%포인트나 내렸습니다.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뚝 떨어진 거예요. 5.7에서 1.5로. 그러니까 휘발유는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이제 물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식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9.2%였습니다. 9.2%. 그런데 7월에는 6.2%로 무려 2.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하락폭 2.5%포인트의 하락폭은요. CNBC가 실제로 방송한 거 CNBC는 미국의 경제 전문 업체입니다.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매일경제TV 같은 게 CNBC인데요. 2013년 6월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게 여러분 역대 최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폭 자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피크아웃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통제 불능의 요소가 많아서 물가를 완전하게 이번 달에 진짜 이제 정점을 지나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외생 변수가 많으면 통제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이야기하는 식료품 물가 하락률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것은요 어쩌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의미하는 바가 식료품이잖아요. 식료품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고 계속
사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식료품 가격이 역대 최대로 떨어졌다는 거. 하나는요, 금리 인상 효과가 먹히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은 5월부터 빅스텝, 6월, 7월은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올렸으니까 지금 현재가 벌써 기준금리가 최고금리가 2.5%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 앞으로 금리 많이 올릴 텐데 이제 돈 그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식료품이 떨어졌다는 거. 국제유가는요. 어떻게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국제유가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니면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증산을 더하면 유가는 떨어지고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뭐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유가도 떨어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특히 식료품 소비가 떨어진다. 이것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떨어질지언정 역대 최고의 하락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떨어지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오페크라고 이야기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증산을 하지 않은데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보고 있으면요. 한쪽에서는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게 경기 침체의 골이 점점 깊어져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에다가 3분기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경기에 대해서 올바로 짐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로 봐서는요.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는 연착륙의 가능성 있는 지표보다는 경착륙의 가능성 있는 지표가 일단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의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전체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국 정부는 경기 둔화다. 그러나 시장은 이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요. 분명한 것은 경기가 우하향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요. 또 하나 물가가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리고 내리긴 또 내릴 거다. 그렇지만 물가가 고물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할 거다. 뭐 5%, 4% 이것도 굉장히 높은 물가거든요. 그런 고물가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주식시장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여요. 시장 자체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0.18% 또 떨어졌거든요. 58.13입니다. 32,774.41로 마감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어때요? 다우산업지수 주식시장에서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며칠간을 떨어지는데 찔끔찔끔 떨어지고 이렇게 느껴지시죠? 실제입니다. 실제.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보면 오늘은 1.19% 하락했습니다. 1.19%. 1.19% 하락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올라갈 때는 퍽퍽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찔끔찔끔 떨어집니다. 물론 1.19%가 적게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1% 이상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수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150.53이나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12,493.93을 기록을 했잖아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3% 4% 올라가니까 이게 떨어지는 걸 찔끔찔끔이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뭔가 경기의 어떤 경착륙, 연착륙 사이에서 방황하는 느낌이에요. 연착륙이나 경착륙에 대해서 방황하는 느낌.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8일 12,855.16을 기록했을 때가 이 3개월 동안의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12,493.93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정부의 말을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품을 자꾸 쌓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경기가 분명히 어느 누구도 둔화된다 혹은 침체된다. 두 가지 위기가 상존하고 있지만 둔화된다도 우하향이고 침체된다도 우하향인데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 우리가 한번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시장조차도 갈팡질팡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